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이 살짝 좀 늦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실은 2시부터, 딴 데서 미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도저히 빠지면 안 되는 미팅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계속 회의하면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우다닥닥 왔습니다만은, 될 것 같았는데, 충분히 3시 반 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좀 늦었습니다. 혹시 오늘 또 뭐, 제 양반 어디 또 아픈가라고 걱정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주가가 올랐죠, 그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FOMC가, 미국의 FRB가 시장의 예상치 그대로, 예상했던 데 그대로 0.75%포인트의 금리만 올렸고요. 사실은 0.75% 올린 것도 무지무지하게 금리 올린 겁니다. 과거 0.25% 올리다가, 그죠? 이거 뭐 0.75% 올리는 것도 무지무지 올리는 거고, 과거에 그 악명 높던 폴 볼커, 그죠? 폴 볼커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0.75% 올리는 거는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올려봤자 0.5% 올리는 이런 식이었는데, 0.75% 금리를 올렸으니까 무지무지하게 금리 올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환호작약하면서 야호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세상에 400포인트 이상의 폭등세를 보였죠. 다우도 400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야호 하면서 급등해가지고, 그죠? 급등해서 한 50포인트 이상 올라가 줘야 이야기가 될 텐데,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했습니다만은 개인들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재빨리 매도했고요. 그죠? 기관들은 뭐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현물은 샀습니다만은 선물은 매도하고 있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개장 초반에 이런 좋았던 분위기, 2440까지 갔던 그런 좋았던 분위기가 약간 주춤거리면서 마감가가 2435 플러스 19포인트의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not bad, 뭐 바람직한 일이죠, 그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더구나 금리라는 FOMC라는 이제 하나의 우리가 여러 가지 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가려 그러면은 산을 넘어야 되는데 FOMC라는 산을 하나 넘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GDP라는 산이 하나 있죠. 오늘 저녁에 또 뭐 있습니까? 실업률이라는 산이 있고요. 또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CPI라는 산이고, 계속적으로 산이 계속 대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중요한 산 하나 넘었다는 안도감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정복했다. 안도감 때문에 저희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세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제롬 파월의 0.75% 올린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 그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이게 사실은 어젯밤 3시 반부터 새벽에 4시 반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올빼미족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대신에 밤 늦게까지도 뭐 책 보고 있다 보면은 뭐 2시고 3시고 뭐 4시고 간에 뭐 옛날에 딜러 하면서 워낙 밤도 많이 새고 이래가지고 밤늦게까지 있는 데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시 반에 기다렸다가 3시 반에 제롬 파월이 FRB 의장이 기자회견하는 걸 봤어요. 0.75는 3시에, 그죠? 3시에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기자회견이 있었죠.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모두 발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신문에 다 나왔으니까 다른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얼마가 될지 타겟, 소위 말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랍니다만은, 포워드 가이던스, 앞으로 금리가 얼마가 될 거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때마다 금리가 결정될 거다. 두 번째, 실업률이 좋으니, 경기의 실업률이 낮고 있으니까 지금은 불황이 아니다. 리세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로, 그때마다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할 텐데 0.75%는 상당히, 그죠? 큰 폭이었다. 모디스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앞으로 금리를 연말까지 얼마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구나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불황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로 금리를 앞으로 회의 때마다 결정하겠는데 0.75% 올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0.75%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큰 폭이다라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하, 다음 달 회의에서는 뭡니까? 0.5% 올리겠네. 이제 1% 올리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 0.75도 올리지 않겠고 0.5% 올리겠네. 라고 기대했죠. 그죠? 기대했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 실업률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불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단기 금리 차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떨어지는 소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제 조금 더 심해졌어요. 따라서 파월은 현재 실업률이 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고액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불황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으로 봐서 시장은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서, 금리를 당장 급하게 올리지 않겠구나. 1번. 급격한 금리 상승은 없다. 두 번째, 아마도 파월하는 말을 꼴을 보니까 실업률로 봐서는 불황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뭔가 불황이 있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냐. 그러니까 잘하면은 내년에는 금리를 도로 내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미국 시장이 급등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영상의 제목을 어떻게 달아두었나니까, 샤워실에 바보라는 제목입니다. 샤워실의 바보가 뭐냐니까, 소위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니까, 자, 이게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샤워 이렇게,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죠. 그죠? 사람이 서가지고. 그죠?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뜨거우면, 뜨거워! 이러면서 꼭지를, 그죠? 수도 꼭지를 핫 버튼에서 재빨리 콜드 버튼으로 바꿉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콜드 버튼, 너무나 뜨거워! 차가워라! 차가워!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뜨거운 버튼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두 가운데서 적당하게 잘 맞춰야 될 텐데, 뜨겁고 차가운 온도를 잘 맞춰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보니까, 샤워하다가 물을 틀어고, 뜨거라! 해서 재빨리 차가운 물로 바꾸고, 차가라! 해서 뜨거운 물로 바꾸고,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나 금융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경기가 좀 좋으면, 재빨리 금리를 올려가지고 긴축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금방 경기가 나빠지면 재빨리 금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뭔가 중력을 취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경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왕창 올렸다가 경기랑 물가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왕창 올렸다가 갑자기 경기가 위축되면은 놀래라 싶어가지고 다시 금리를 내리고 긴축정책에 돈을 풀고 하는 이 바보 같은 짓을 마치 샤워실에서 꼭자리 밑에서 사람이 목욕하다가 뜨거운 물 틀었다가 찬물 틀었다가 뜨거운 물 틀었다가 찬물 틀었다가 하는 바보짓 같다 라고 해서 프리드만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욕한 거예요. 경제 정책의 위반자들이란 게 앞날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그때마다 시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만 하다 보니까 잘 될 리가 있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FOMC가, 그죠? FOMC가 금리를 줄창 올리고 있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슈퍼 스텝, 계속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려가는 만큼 과연 이놈의 경기가 금리를 뒤로 올려가지고 이러면 올리는데 이게 경기가 과연 견디겠느냐는 거예요. 경기가 견디겠느냐. 제롬 파월은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고용이 좋기 때문에 불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든 경제 지표는 전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GDP가 지난달 100억에서 이번 달 110억으로 늘었다. 그럼 10% 성장했지만 명목이 그렇지만 물가가 5% 올랐네. 인플레가 5% 올랐네. 하면은 성장률이 10%가 아니고 뭡니까? 5%밖에 안 된다. 소위 말해서 물가를 고려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다 경제 지표를 만들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가는 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실업률은 유일하게도 이 실업률은 물가를 고려할 수가 없죠. 그죠? 물가를 고려할 수가 없죠. 물가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자르고 물가가 내렸다 그래서 사람들 고용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업률은 물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을 가지고 경기가 불황이니 어쩌니 물가 어쩌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아니다는 이야기야.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 물가 지표하고 실업률 지표, 경기 지표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실업률 지표하고 뭡니까? 경기 지표하고는 다른 스토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경기가 불황이다, 아니지 않냐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제롬 파월이 조만간 내년도가 돼서 만약에 경기가 시장의 예상대로 급격하게 위축되었을 때 과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냐, 그때 가면 또 금리를 내린다고 된 별이 아니겠느냐. 이게 쉽게 말해서 샤워실의 바보처럼 금리를 뜨거운 물을 차로 들었다가 찬물을 들었다가 하는 바보 같은 짓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감,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주식은 우리는 뭐 미국 시장이 불황이든 나버리든 간에 우리는 모르겠고, 그쵸? 모르겠고, 도대체 미국 시장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시장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옳은 거야, 내리는 거야,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도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대로 그대로 가고 있죠. 그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야?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야? 지금은 1번 사파, 2번 여름이므로 하한기 재미없다. 그죠? 세 번째 구름 아래.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1번 횡보할 거다. 2번 구름 하다못해 구름 맛이라도 보지 않겠냐. 올라가서 구름 건드리라도 보지 않겠냐. 아, 이게 구름이 이렇게 생겼구나. 왜 구름 맛이라고 보려고 하느냐. 왜 그래 보나? 뭡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그죠? S&P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나름대로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나스닥이나 S&P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 구름을 건드려 봤으니까, 또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구름을 건드리고 있는 상태니까 코스피도 하다못해 사파니까 구름을 근처라도 가보지 않겠냐. 그러나 왜 RSI가 아직 여기서 매수 신호를 나타낸 다음에 아직까지는 꾸역꾸역 가고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 RSI가 과열이고 매도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꾸역꾸역 상승세가 오늘처럼 미국 시장이 난리를 쳤던, 미국 시장에 폭락했던 아무 상관없이, 폭등해도 상관없고 폭락해도 상관없고 그냥 빌빌 옆으로 가면서 횡보하는 양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며칠 전부터 계속 하고 있죠. 그죠? 며칠 전부터 구름 넘었었으니까
구름 넘었었으니까 계속 갈 거다. 대신에 차트로 말한다면 얘가 기준선을 넘겼지만 얘가 후행 스팬을 만날 테니까 후행 스팬과의 관계에서 저항을 받을 거다. 저항을 받고 있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자로 말씀하셨듯이 어제 제가 주장했듯이 드디어 코스피는 오늘자로 그죠? 오늘자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후행 스팬이 드디어 캔들의 저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파했죠. 벗어났죠. 캔들은 이제 아래쪽에 있고 후행 스팬이 위에 있으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그럼 뭐가 됩니까? 오히려 지지력이 될 거다. 따라서 여기가 지지력이 될 거니까 그게 이까지가 지지력이 될 거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일만 남았다고요? 후행 스팬이 넘어섰으니까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대신에 올라가더라도 구름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시간을 끌 거다. 그렇지 않겠냐. 그죠? 뭐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또 뭐죠? 우리 삼성전자,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의 목표, 우리의 가격 목표치는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가격 목표치에 가기 위해서는 좀 더 가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에서 주가가 말 수는 없다. 그죠? 말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좀 더 갈 수 있겠다. 후행 스팬도 넘었었으니까 조금 더 갈 수 있겠고요. RSI, 오늘 현재 RSI가 오늘 주가가 올라봤자 얼마입니까? 59밖에 안 됐죠. 그죠? 아직도 과열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이니까 여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코스닥 지수 어제까지는 구름 밑에 와 있다가 오늘자로 이제 구름을 드디어 이제 오매불만 그리던 구름에 닿았습니다. 그렇죠? 오매불만 그리던 구름에 닿았습니다. 후행 스팬은요? 후행 스팬은 캔들 밖으로 나왔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캔들들이 뭐가 돼? 지지력이 될 거다. 아래쪽으로 지지 기반이 될 거다. 따라서 주가는 여기서 지지를 만날 텐데 대신에 구름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루한 전형적인 여름 한자에다가 그죠? 한가을 한자를 써가지고 예? 한자가 왜 이래? 하한 여름에 하한 길의 전형적인 양상을 이어가지 않겠냐. 한기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가는 횡보하고 두 번째 거래량은 줄어들고 그죠? 세 번째 시장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합니까? 감소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없는 모습이 당분간 이어질 거다. 왜? 구름 아니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 해서 좋을 것 아니고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나쁠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아직은 모르겠죠. 아직은 모르겠다. 좀 더 두고 보자는 거죠. 아직은 좀 더 두고 보자. 목표치는 이게 우리가 4파라고 한다면 코스피 같은 게 여기서 4파라고 한다면 그죠? 이게 4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4파라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4파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네모 4파인지 동그라미 4인지에 따라서 목표치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그죠?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1, 2, 3, 4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직도 2까지는 더 갈 수 있고요. 그죠? 그게 아니고 동그라미 4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1, 2, 3, 4로 한다면 충분히 그 더까지도 그죠? 더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이런 정도가 와 있으니까 구름을 넘어서면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이론적으로 이까지만 넘어서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까지라도 아직은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끝난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 뭐 그런 말이 됩니다. 그죠? 자, 달러대 원화 환율은 오늘 밀리면서 장주에는 괜찮았는데, 그죠? 오늘 장주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막판에 와장창창 밀렸죠, 그죠? 막판에 와장창창 밀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죠? 달러 인덱스가 구름 밖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유로는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현재
구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전까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선 밑으로 한 번도 안 내려오다가 드디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떨어지고 더구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아하 이제 과거의 우리의 경험으로 본다면 얘가 전에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요때 이때 기준선 무너뜨렸을 때 더 가가지고 어디까지 구름 근처까지 가더라. 그렇죠. 따라서 요번에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이게 더 떨어져서 어디까지 최소한 뭡니까? 구름 근처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죠? 올 마감가가 사실은 또 의미 있는 게 올 마감가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296원 10전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296원 10전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300원이라는 그죠? 1300원이라는 지지선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죠. 그래서 돌파됐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1300원이라는 지지선 무너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기준선이 무너졌고 그죠? 그러니까 지지로 봐서는 1300원이고 13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준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싹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일단 타겟은 어디까지? 대략 이 정도 구름 상단 1280원 정도까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거는 이제 드디어 이거는 주식에서는 뭡니까? 환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주가로 봐서는 호재죠. 그죠? 그죠? 호재죠.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내 주장하듯이 코스피 지수 아직 멀었다. 오늘 꼭꼭지 아니다. 더 갈 수 있다. 물론 크게 올라가고 급등세가 나타나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옆으로 기면서 재미없겠지만 이런 양상은 계속적으로 막 불불불불 가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간밤에 해외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떻습니까? 이제 갔다가 기준선 구름 근처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내려가고 있죠. 우행수표는 이미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름 근처까지 왔으니 일단 구름을 만져봤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싶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런 그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다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스닥 지수의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뭐라고요? B파동이다. B파동.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어디까지? 일단 14,500이라고 계산해 놨죠. 대략. 그렇죠. 대략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마감가 올 12,600이니까 14,500이라 그러면 아직도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나스닥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일단은 시장에는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죠. 주식시장에는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좀 더 갈 거다. 어디까지? 몰라. 그러나 최소한대로 급등하는 건 없을 거야. 하루에 5조 원밖에 거래 안 되는데 거래대금이 그렇죠. 거래량이 하루에 5조 몇천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힘을 가지고 시장이 급등세로 보이기는 어려운데 막 그래도 빌빌빌빌 옆으로 횡보하면서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하지수 그냥 제약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그 코로나 변수가 살아있고요. 그죠? 코로나 변수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얘는 차트로 말한다면, 기준선, 후행스팬하고 주가하고 지금 같이 붙어가지고, 그죠? 후행이 지지이면서 동시에 뭐가 됩니까? 저항이 되는, 같이 붙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최소한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기준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 한, 그래서 기준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 한, 당장에 뭔가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구름이 지지선으로서 작용할 것이니까 하락할 공산보다는 기준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관건은 후행스팬의 캔들을 넘어서는 것, 주가가 기준선을 넘어서는 것, 이게 확인돼야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 보기보다는 횡보할 공산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뉴욕 시장은 유가야 뭐 확실하게 아래쪽이죠. 그죠? 확실한 아래쪽.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합니다만은 추세가 완전히 이거는 하락세로 맛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자,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CCI가 요 플러스 100선을 넘어설락 말락하고 있죠. 그죠? CCI가 100선을 넘어설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CCI로 봐서는 넘어설 듯 하고 있죠. 넘어섰나요? 아직 안 넘어섰죠. 그죠? 현재 CCI가 얼마냐니까 오늘 현재 CCI가 89점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0선이니까 89는 여기 있는 거고 이걸 넘어서야 매수 신호가 다시 나오는 거니까 아직은 매수가 아니고 그냥 wait 기다려. 그죠? 기다려. 관망. 아직은 관망. 그죠? 네, 관망의 현재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뭐 한 곱이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은 이제 한 곱이 넘겼고 과연 제롬 파월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불황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미국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 현재 시장에서는 대략 한 1% 정도의 컨센서스가 대략 1%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근데 과연 미국의 뭡니까?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건지도 시장에서는 큰 오늘 저녁에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 싶죠. 그죠?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죠? 오늘이 목요일인데 시장의 1%가 아니고 0.3%군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발표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그로스 도메스틱 GDP가 2분기에 몇 프로 시장에서는 0.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0.3%. 과연 요 0.3% 위냐, 아래냐. 만약에 지난번처럼 지난 분기에는 마이너스 1.6%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냐. 그럼 완전히 불황이고요. 2분기 연속이면은 불황일 테니까 이것도 오늘 저녁에 시장에 관심을 끄는 숫자 GDP. 그로 끝난 게 아니죠. 금요일 날 다시 PCE라는 지표가 나오죠. 그죠? 인플레이션 지표. 또 어떻게 되느냐가 계속해서 뭡니까? 이게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GDP 발표한 걸 보면은 또 하나 미국의 경기가 불황이구나 아니구나 에 따라서 시장이 뭔가 반응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특별하게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서 갑자기 GDP가 뭐 폭락한다거나 이렇지만 않는다면 주가는 여전히 코스피 지수 꾸준하게 구름을 향해서 그죠? 구름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동, 예, 알겠습니다. 대동 보겠습니다. 자, 잠시 회의하고 헐레벌떡 돌아가지고 잠시 돌리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대동인가요? 예, 대동을 비롯해가지고 삼성전자 등등의 종목들을 또 얼른 보겠습니다. 음악 잠시만 듣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1분 정도만 틀겠습니다.